안녕하세요. 산 AI의 사라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밌는 것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두 장의 이미지에서 캐릭터를 하나씩 가져와서 합성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 여러 명이 있는 사진에서 특정 인물을 골라내어 이렇게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를 실행해 주세요. 스테이빌리티 매트릭스가 없으신 분들은 컴피 UI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컴피 UI는 가장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였고요. 저는 현재 토치 버전이 2.5.1의 쿠다 12.4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버전을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해볼 커스텀 노드는 매니저의 커스텀 노드 매니저의 옴니젠입니다. 여러가지 버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옴니젠 컴피 UI 이 버전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옴니젠 컴피 UI고요. 자, 이것을 설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옴니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옴니젠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모델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텍스트 프롬프트로 원하는 부위의 물건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서 포즈를 가져올 수 있고요. 그 포즈로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LLM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프롬프트로 물어봤을 때 그 객체를 찾아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물을 이렇게 변경을 하기도 하고 특정 인물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완료를 하셨다면 여기 설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커스텀 노드를 설치를 하신 다음에 데이터 폴더의 패키지스에 컴피 UI 폴더로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에 커스텀 노드스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설치한 옴니젠 컴피 UI 이것을 사용해 볼 거고요. 리퀘어먼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파이썬 패키지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신 분들은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것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위치에서 주소 표시줄에 cmd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이렇게 커맨드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requirements 설치 방법은 pip install의 -r requirements죠. 자,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일단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링크로 들어오셔서 Files and Versions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파일들이 있고요. 이것을 전부 그대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여기 명령어가 있습니다. git 클론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이 경로가 지금 컴피 UI의 모델스 폴더 안에 옴니젠 폴더입니다. 저는 이미 한번 다운로드를 받았는데요. 컴피 UI 폴더에 모델스 폴더에 옴니젠이라는 폴더가 없으실 거예요. 이 폴더를 동일한 이름으로 생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위치에서 git 클론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정상적으로 git이 설치가 되어 있으시다면은 이렇게 git 클론으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받았을 때 여기 있는 파일들을 보시면은 15.5기가의 세이프 텐서스 파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URL을 제가 추가로 영상 더보기란에 추가를 할 건데요. 이 URL에 있는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 파일들은 다 동일한데 여기 FP8 버전의 모델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 기본 모델을 사용했을 때 VRAM이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FP8 버전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모델 카드에 들어오셔서 이 경로를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컴피 UI의 모델스 폴더에 옴니젠 폴더를 생성을 하셔서 이 안까지 들어오시고요. 여기서 cmd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커맨드 창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git 클론 그 다음에 방금 복사한 이 경로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는 이름을 변경을 해놨는데 요 15.5기가 이 파일이 요 파일이고요. 저는 이 파일을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름을 따로 변경을 해 두었습니다. 물론 삭제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에 있는 FP8 버전을 뒤에 있는 이름을 지우고 model.safeTensors 이렇게 이름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본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 이 FP8 버전의 이름을 변경을 해서 이것을 디폴트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모델까지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시고요. 이 아래쪽에 예시도 있고 방금 설치한 컴피 UI의 커스텀 노드즈의 옴니젠 폴더 안에
독 파일에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워크플로우가 업데이트 이전 버전이기 때문에 하나씩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샘플 말고 여기 옴니젠 사이트에 보시면은 이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옴니젠 모델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옴니젠 모델입니다. 만약에 커스텀 노드를 방금 설치하신 분들은 컴피 UI를 재시작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로드 옴니젠 모델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델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여기에 디폴트에 FP8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tore in VRAM 이것을 체크하지 않을 경우 에러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 에러를 처음 찾아보니까 이 개발자분이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것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은 에러가 발생하실 겁니다. 여기 저는 주석 처리를 해놓긴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GC 콜렉트, 가비지 콜렉트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Store in VRAM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토치의 캐시와 그리고 GC 콜렉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이 VRAM에 얹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GC 콜렉트와 캐시는 따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토어 인 VRAM을 설정을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 모델을 어디서든 사용하기 위해서 Anything Everywhere, Use Everywhere라는 커스텀 노드를 설치하셨으면 여기 Anything Everywhere 노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 설정을 일단 해주시고요. 레이턴트 이미지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empty 레이턴트 이미지로 이것 또한 Anything Everywhere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이 1024에 1024까지 생성이 가능한데요. 이 모델도 VRAM을 좀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768에 768 사이즈까지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0대까지는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그래도 뭐 크게 차이는 없기 때문에 768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델 설정은 벌써 끝났고요.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볼 건데요. 옴니젠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옴니젠 노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모델과 레이턴트는 Anything Everywhere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었고요. 이미지 3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똑같은 것에 4K의 HD 이렇게 화질 프롬프트만 추가를 하였고요. 여기에 있는 설정은 가이던스 스케일은 한 3.5 정도 접을 거고요. 이미지 가이던스 스케일은 이 이미지를 연결했을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미지를 사용할 때도 1.8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맥스 사이즈는 768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768을 그냥 맞춰줬고요. 시드는 랜덤 시드가 아닌 픽스로 해서 111번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GC 콜렉트와 캐시가 있었죠. GC 콜렉트와 캐시를 삭제하기 위해서 디버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KJ 노드스입니다. 키자이에 KJ 노드스 커스텀 노드를 설치하셨으면 VRAM 디버그 노드가 있습니다. 이 노드를 거치게 되면은 캐시와 GC 콜렉트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아까 그 명령어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any 아웃풋에 프리뷰 이미지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리뷰 이미지를 연결을 하였고요. 자,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모델을 연결을 하였고 레이턴트 이미지를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롬프트만 입력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캐시와 가비지 콜렉트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비워주고 이미지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이 되는 동안 이 노드는 그룹핑에서 text to image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룹 단위로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룹이라고 검색하시면은 fast groups bypasser rg3 커스텀 노드가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가 VRAM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FP8 버전의 모델을 사용을 하였는데도 VRAM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여기에 컴피 UI의 모델스 폴더에 옴니젠 폴더에 제가 아까 전에 FP8 버전을 기본 모델로 사용했습니다. 이 기본 모델로 FP8 버전을 사용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VRAM이 사용이 되었고요. 이러한 이미지가 하나 생성이 되었고요. 그럼 이렇게 따라가면서 스텝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성의 귀걸이를 없애고 그리고 이 컵을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자,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여기에 있는 노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드 구성은 여기 있는 위치 그대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줄 거고요.
첫 번째 텍스트 이미지는 비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변경을 해볼 거고요.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텍스트 투 이미지가 아니고 이미지 투 이미지입니다. 그러면 로드 이미지를 하나 필요하겠죠? 로드 이미지로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카피 이미지로 복사를 하시고 이 노드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이미지를 연결을 해볼 거고요. 이 이미지를 이미지 1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프롬프트는 이미지 1, 여기에 있는 연결된 이미지 1은 이 이미지에서 귀걸이를 제거를 하고 여기에 있는 머그컵을 스파클링 아이스 콜라가 들어있는 투명 유리 글라스로 변경을 하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처음 이렇게 생성한 시드 넘버와 다르게 변경을 해줘야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22로 변경을 하였고요. 여기서는 일부분만 변경을 하기 때문에 가이던스 스케일을 3 정도로 조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이 그룹은 이미지 투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로 이 이미지에서 제거하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제거하고 변경하는 부분을 이렇게 프롬프트로 작성을 하였고요. 이 지시어가 없다면은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미지에서 제거를 하게 되면은 프롬프트가 아닌 이렇게 마스킹을 칠해서 변경을 했었죠. 그 부분을 LLM 기능이 포함이 되면서 이렇게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되는 동안 한 가지 더 살펴볼 건데요. 여기 옴니젠에서 이렇게 시스템 사양을 지정해 둔 게 있습니다. 여기 3090 24GB로 테스트를 했을 때의 예시고요. 텍스트만 사용했을 때는 1024 사이즈도 9GB의 VRAM을 소모를 하게 되고요. 512, 1024에 1024는 9GB, 그리고 768에 768을 설정했을 경우는 9GB. 하지만 이제 싱글 이미지가 추가가 되면은 이 VRAM 소모량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저는 768에 768을 사용했기 때문에 10GB 정도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는 10기가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기본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 12기가를 사용하는데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해야 될 부분이 이거는 기본 모델에 대한 VRAM 사용이고요. 저희는 FP8 버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수치보다는 아무래도 좀 낮게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변경이 되었고요. 귀걸이가 제거가 되었죠. 이 이미지에서 귀걸이가 제거가 되었고 파란색 머그잔에 이렇게 아이스 콜라가 들어가 있는 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로 인페인팅이 진행이 되었지만 여기 좀 약간 어설픈 감이 있죠. 여기도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원하는 대로 프롬프트만으로 이미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약간 어설플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이 기능이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마스킹 처리 없이 이렇게 인페인트 작업을 진행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여성이 목마르다고 했고요. 그 물체를 찾아주는 프롬프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LLM 기능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도 똑같이 복사를 해주시고 이 옆쪽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카피 이미지에 이 노드에서 컨트롤 V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바이패서를 통해서 이 노드도 비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그룹으로 묶어주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그룹명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룹명은 아무거나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여기 좀 다른 점이 있죠? 여기서는 이미지 1에 대한 지정이 없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찾으라고 되어 있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이 이미지 1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미지 1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사용을 하였고요. 자,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찾아야 될 부분이 이 아이스 콜라죠? 얼음이 들어있는 콜라 잔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LLM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항상 잘 찾지는 못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잘 찾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옴니젠에 다양한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이미지 합성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컵을 찾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책을 찾아주더라고요.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컵을 찾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책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LLM이 조금 더 학습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 글라스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참고용으로 이렇게 봐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에서 포즈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또 그룹으로 묶어서 포즈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을 하였고요. 이것도 잠시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드를 사용을 할 건데 여기에는 찾으라고 합니다. 스켈레톤 오브 휴먼, 휴먼의 스켈레톤을 찾으라고 합니다. in this image, 그 이미지는 이미지 1이고요. 이 이미지 1에서 사람의 스켈레톤 이미지를 찾으라고 합니다.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포즈 이미지를 가져올 거고요. 따로 오픈 포즈 프리프로세서 같은 것을 연결하지 않아도 이렇게 프롬프트만으로 이 포즈 형상을 찾아내게 됩니다. DW 포즈까지는 아니고 오픈 포즈 정도의 스켈레톤 형상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지금 이 위쪽에 이것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이 스켈레톤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다시 한번 생성을 해볼 겁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노드 구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노드를 여러 개 만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프롬프트만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노드 구성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이렇게 스켈레톤 이미지를 추출해 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스켈레톤 이미지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미지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이것을 복사를 할 거고요. 바로 옆에다가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는 아직 테스트는 해보지 않았지만 이 스켈레톤 이미지 외에도 뎁스 모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프롬프트로 생성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이 이미지에서 이번에는 스켈레톤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할 건데요. 여기에 있는 스켈레톤 이미지를 카피를 해보시고 여기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가져올 건데요. 여기에 있는 프롬프트에다가 이 이미지 1이라는 게 들어간 걸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죠. 새로운 포토를 이미지와 텍스트를 이용을 해서 생성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더블 커테이션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참조할 이미지 1이죠. 이미지 1에 나머지는 프롬프트입니다. 이렇게 픽처가 입력이 되었고 나머지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새롭게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89%, 90% 요 정도가 여기 런치 옵션에 제가 2GB 정도로 잡아두었는데요. 지금 녹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총 VRAM 사용 중이 90%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낮은 VRAM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까 그 옵션을 설정을 하신 다음에 생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포즈를 이용해서 프롬프트로 새롭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이 옆에 거를 비활성화하지를 않았네요. 자, 이렇게 새롭게 이미지를 생성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 이미지를 이용해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노드를 그대로 복사를 할 거고요. 요 바로 아래쪽에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포즈 이미지가 아닌 프롬프트에서 이 이미지의 포즈를 참조를 해서 새롭게 이미지를 생성을 해달라고 하고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요 프롬프트를 가져왔고요. 아까 그 프롬프트에 추가로 넣어줘야 될 부분은 여기에 추가로 이미지 언더바 1이라는 요 이미지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되어 있고요. 자,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를 가져와서 생성을 하라고 프롬프트만으로 되어 있고요. LLM 기능을 이용해서 똑똑하게 이 포즈를 참조를 해서 이미지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여기도 눈치채셨겠지만 이렇게 똑똑하게 프롬프트만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플럭스를 사용하시다 보니까 까먹고 있었던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낮은 해상도 768 해상도에서는 이렇게 손가락이 개수가 잘못 나오기도 합니다. 요 다음번에 진행해 볼 것은 지금 이 부분까지 하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입니다. 이 여기에 새롭게 생성된 이미지와 이 여러 명의 이미지에서 인물을 하나 추출을 하고 그 이미지와 여기 있는 인물 두 개를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미지 두 장이 필요하죠. 이렇게 연결을 할 거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을 이미지 1, 오른쪽에 있는 것을 이미지 2로 연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비활성화를 하고요. 자, 이 옆에 있는 것도 그룹으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이미지는 이 소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미지는요, 이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 이미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테스트 케이스에
이렇게 이미지들이 여러 장 있습니다. 여기서 찾아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프롬프트를 그대로 사용을 해볼 거고요. 자, 이렇게 설정이 되었고요. 교수와 아이가 책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는 이 첫 번째 이미지에서 가운데 있는 남자고요. 그리고 소녀는 책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두 번째 이미지에서 책을 들고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자, 바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프롬프트 그대로 프로페서, 교수와 아이가 책을 읽는 이미지가 생성이 될 거고요. 여기서 교수는 첫 번째 이미지에서 가운데 있는 남자고, 아이는 책을 들고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교수와 이 아이가 합성이 되어서 이렇게 이미지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간단하게 프롬프트만으로 두 이미지를 합성해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해냈습니다. 퀄리티는 플럭스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굉장히 똑똑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인물을 찾아내서 이렇게 생성을 하였고요. 자, 여기에 있는 테스트 케이스는 모두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법을 이용해서 재미있는 몇 가지 케이스를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추가를 할 거고요. 여기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다른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볼 거고요. 자, 이러한 이미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프롬프트로 이 여성이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그룹 네임을 그냥 케이스 넘버링으로 할 거고요. 그룹을 케이스 1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미지 안에 있는 여성이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자, 바로 한번 생성을 해볼 건데요. 조금 다르게 생성이 되었죠? 자, 이번에는 가이던스 스케일을 조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던스 스케일을 2.5 정도 낮춰보았고요. 자, 여기에 지금 이미지 해상도가 좀 낮기 때문에 좀 다르게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를 좀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6배수의 이미지 사이즈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는 848 사이즈로 맥스 이미지 사이즈를 좀 변경을 해볼 거고요. 이 이미지를 조금 크게 참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 값을 변경해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입력 이미지의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이 이미지를 좀 더 자세히 참조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를 참고를 해서 여기에 사람 붐비는 곳에 손을 흔들게 생성을 하였고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이 모델 하나로 포즈도 생성을 하고 이미지 인페인팅 작업도 하고 이미지 합성도 하고 이렇게 IP 어댑터 같은 느낌이죠. 이 캐릭터의 특성을 가져와서 이렇게 생성을 하고요. 캐릭터 일관성 유지도 이 모델 하나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케이스 2입니다. 여기서는 이 3명의 인물 중에 이렇게 위치가 아니고 어떤 옷을 입고 있는 여자를 찾아달라고 할 겁니다. 이 여성이 책을 읽고 있는 이미지를 생성을 할 건데요. 그 여성은 이 이미지에서 한 명입니다. 그리고 브라운 코트를 입고 있는 한 명입니다. 이 이미지 안에서 브라운 코트는 한 명이죠. 이 브라운색이라는 브라운 코트를 찾아내서 여기에 이미지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LM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분석을 할 거고요. 이 이미지 1 안에서 브라운 코트를 입은 여자를 찾아내고 그 여성이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브라운 코트는 이 여성이 될 거고요. 잠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이미지에서 가운데 여성을 찾아냈고 그 여성이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이렇게 생성을 해냈습니다. 여기서도 똑똑하게 브라운 코트를 입고 있는 여성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옷도 색깔도 비슷합니다. 안에 있는 약간 다르긴 한데 모양이랑 이런 것들 그대로 가져와서 헤어스타일도 그대로 가져왔고 일관성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생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엔 세 번째 케이스고요. 지금까지 했던 거에 약간 응용인데요. 이 이미지에서 가운데 있는 남성을 찾아내고 이 이미지에서는 왼쪽에 있는 여성을 찾아내서 남자와 여자가 클래스룸 데스크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1번 이미지 안에서 노란색 헤어의 남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이 두 명 중에 왼쪽에 있는 여성입니다. 이 두 남자와 여자를 클래스룸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롬프트만으로 첫 번째 이미지에서 노란색 머리의 남성을 찾아냈고 두 번째 이미지에서 왼쪽에 있는 여성을 찾아내서 두 캐릭터를 이렇게 합성을 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간편하게
캐릭터 일관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해냈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역시나 손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원하는 구도의 이미지를 생성은 하시고 그 다음에 손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 가운데 있는 남성이 이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드레스를 입고 있고요. 그 남자는 이 이미지 안에 있는 노란색 머리를 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드레스는 이 두 번째 이미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가이던스 스케일을 좀 더 낮춰봤고요.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 넘버는 1, 2, 3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하나 되었고요. 이 가운데 있는 남성을 찾아서 이 드레스를 한번 입혀봤습니다. 조금 극혐이네요. 요 팔에 있는 털까지 표현이 되었는데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하나를 넣어 볼 거고요. 그냥 이런 이미지를 하나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드레스를 한번 입혀볼 건데요. 배경과 모델을 유지해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프롬프트를 주었고요. 이미지 1이 가장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슬립 드레스, 이런 형태를 슬립 드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슬립 드레스라고 하였고, 이 슬립 드레스는 이미지 2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지 사이즈가 1대1 비율이죠. 이렇게 새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 레이턴트 이미지를 조금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턴트 이미지는 MT 레이턴트 이미지로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는 640에 960 정도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사이즈에 얼추 맞게 생성을 하였고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배경을 유지한 상태에서 모델을 유지한 상태에서 해상도가 좀 낮다 보니까 모델이 좀 못생겨지긴 했는데요. 원래 이 캐릭터를 유지를 해야 되고 이 옷을 입혀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노드 구성이 굉장히 복잡했었죠. 그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옴니젠이라는 LLM 모델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아직 이렇게 이미지 퀄리티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이미지도 합성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미지 변형도 할 수 있고 원하는 캐릭터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재미있는 이미지 합성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이미지 1, 2가 입력이 되었으면 프롬프트에도 이미지 1, 2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입력이 되지 않으면은 이 LLM이 에러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옴니젠에서 에러를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 사이즈는 16배수죠. 16배수의 이미지 사이즈를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옴니젠이라는 이러한 모델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이 옴니젠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열심히 공부해서 구성했던 노드들이 보다 간편하게 생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렇게 생성한 워크플로우는 영상 더보기란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